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멀리서 보면 멋진 생물이지만 몸에 올라타 옷 속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운 진해. 한의학에서는 진해를 오공이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동양 문화와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진해는 정말 동물을 넘어 영물로 무공증진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다지류 생물의 화학에 대해서입니다. 진해는 이름이 참 멋진 생물입니다. 진해라는 단어를 써놓고 가만히 보면 흔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함이 느껴집니다. 영어로 센티패드 역시 그럴싸하죠. 이름의 의미는 백을 뜻하는 센티와 발을 의미하는 페디스가 결합한 표현으로 다리가 100개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말 100개의 다리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 붙습니다. 그런데 진해와 매우 비슷하지만 또 다른 생물이 있으니 노래기입니다. 습한 곳에 바위를 들춰보면 열심히 기어 도망가고 있으며 손으로 건드리면 몸을 동그랗게 말고 이상한 액체를 분비하는 생물인데 밀리패드라 불립니다. 이번에는 천을 뜻하는 밀리가 붙은 것처럼 진해보다 다리가 더 많은 생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통해 무협지에 등장하는 남만과 묘강 지역의 소수민족, 마교나 사파, 동문, 살막, 사천단가 등이 만드는 고독의 화학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을 갖는 생물들이 한 곳에 갇혀 서로를 잡아먹으며 최악의 결과물을 만드는 고독 배틀에서도 진해는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야기됐었죠. 화학적 방어는 동물, 특히 무척추 동물에서 포식자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포식자의 기피, 억제, 손상, 주의 분산 또는 탐지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 분비하는데 이러한 물질은 스스로 합성할 수도 있고 해당 화학 물질 또는 그 전구체를 함유한 다른 생물체를 섭취하여 체내에서 격리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협지에는 동물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살아가며 연기를 담은 내단을 만들어 주인공의 기연이 되어 경지를 넘는 데 희생되는 역할로 항상 등장합니다. 영물은 외형이나 수명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4-5글자의 호칭을 갖게 되는데 과거에 발견되었다면 신기한 모습 때문에 영물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는 구렁이인 독각화망, 의외로 뿔을 갖는 독사는 몇 종류 있습니다. 2개의 뿔을 가진 데저트 혼드 바이퍼, 역시나 2개의 뿔이 있는 아라비안 혼드 바이퍼, 그리고 독각화망이란 이것일까 생각될 수 있을 코에 뿔이 돋아나 있는 노즈 혼드 바이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뱀 영물로 검은 비늘에 붉은 눈을 갖는 묵린 혈망도 있는데 알비노의 반대 개념으로 검게 변하는 멜라니즘이 발생한 북살모사의 모습을 보면 영물의 낌새가 느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 서식하거나 유전적 변이 결과로 외형이 희소한 일종의 이로치 포켓몬 같은 녀석들입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영물로 여겨져 이름이 전해지기에는 충분하겠죠. 땅과 숲보다 더 신비로운 물속에 사는 영물도 있죠. 만화든 무협지든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무기력한 동네북 영물인 만년화리, 붉은 잉어인 화리 중 최상위권에 속해 양기를 극한까지 품고 있다고 나오며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온천이나 용암 속에 산다는 설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주 커다란 붉은 잉어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초거대 물고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롭고 무서우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상인 진해는 1000년 혹은 만년을 살아가며 아주 거대하고 강력하게 변한 영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천년오공이라는 이름에서 세월이 느껴집니다. 물론 대화가 통하거나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는 적 포지션이긴 합니다. 거대 진해는 존재했을까? 물론입니다. 약 3억 4천만 년에서 2억 9천만 년 전인 석탄기와 페름기 초 유럽과 북미 지역에는 아트로플레우라라는 생물이 서식합니다. 관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트론과 갈비뼈를 의미하는 플레우라에서 강하고 거대한 갑각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2.7m에 달하고 폭도 50cm 이상, 체중은 50에서 100kg 범위였으니 자동차 크기의 절지동물이 여기저기를 기어다니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메가네우라와 같은 70cm급 거대 잠자리나 풀모노 스코르피우스 등의 1m급 거대 전갈도 있었지만 아트로플레오라가 명실상부 지구에 존재했던 지상 최대 절지동물입니다. 만약 실러캔스처럼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몇 마리가 고대 중국 산에서 발견되었다면 천년오공 신화가 내려오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해가 정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민간요법에서는 고양이가 유연해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처럼 진해는 다리가 많아 관절에 좋다는 등 온갖 이상한 이론들도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으로만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진해에게 독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진해가 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화학 분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약용진해는 보통 왕진해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중국 붉은머리 왕진해이며 한약 제명으로는 오공이랍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진해의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우선 맛이 매우면 독이 있는 겁니다. 고추와 같은 채소도 독이 있는 것이냐 물으신다면 캡사이신은 원래 포유동물에게 통증을 주기 위한 독입니다. 인간이 이것마저 즐겨 먹게 된 것뿐이죠. 한약재들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법제라는 작업을 하는데 불에 구워 머리와 다리를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진해가 쥐를 잡아먹는 영상도 있듯 3g에 미치지 못하는 체중으로 무려 15배에 달하는 45g 내외의 쥐를 30초 내에 사냥합니다. 독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진해의 독은 혈액독이나 괴사독 등이 아닌 신경독의 일종입니다. 으스스한 독소라 번역되는 스프키톡신이 진해 독 중 하나인데 53개 아미노산이 하나의 사슬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독으로 포타슘 채널에 달라붙어 신경신호를 방해합니다. 12번과 13번 위치 양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인 알지닌과 라이신이 포타슘 채널에 작용해 포타슘 이온이 신경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곳에 결합해 막습니다. 이 작동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포타슘 이온 채널 차단 신경독은 대형 척추동물을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로 설계되어 있어 진해 먹이는 곤충만이 아닌 작은 포유류 등의 척추동물도 포함됩니다. 흥미롭게도 스푸키톡신은 기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 어떤 동물의 독소와도 유사점이 없어 진해만의 특별한 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조상들은 진해의 어떤 효과에 주목해 이걸 약으로 사용했을까요? 본초 강목에는 어린아이의 경간과 풍으로 인한 경련, 재풍으로 이를 악물고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쓰여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파상풍으로 입을 열지 못하고 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고 용도가 기록됩니다. 진해는 경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경독의 작용이 신경세포의 이온 채널을 막거나 강제 활성화시키는 방식이기에 마비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이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경독은 오히려 경련을 유발하거나 신경계의 흥분과 과민 증상을 일으키는 방식이지만 또 다른 몇 종류의 신경독은 오히려 경련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톡스로 상품화된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실제로 붉은머리 왕진해의 독을 분석하고 테스트한 결과 전압계폐성 칼슘, 소듐, 포타슘 전류는 진해에게 공격받은 다른 진해의 뉴런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반대 역할의 테트로도톡신이나 테트라에틸 암모늄에 의해 각각 차단됩니다. 왕진의 독으로부터 중추성 억제작용과 진정작용, 경련 억제작용이 확인되어 신경 채널에 작용하는 스프키톡신 기반의 강력한 진통제나 경련 억제제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덜 공격적으로 보이는 노래기입니다. 노래기는 공격받으면 머리를 안쪽으로 두고 몸을 동그랗게 마는 습성이 있으며 그와 함께 자극적인 냄새를 갖는 밝은 노란색의 물질을 분비합니다. 혹시 만져보신 분이라면 피부 색상이 변색되고 냄새가 배어버리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주 성분을 두 가지 찾아본다면 하이드로퀴논과 벤조퀴논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은 국소적으로 피부 색상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크림으로도 사용되며 반대로 노란색의 냄새나는 벤조퀴논은 피부에 착색되어 갈색으로 변화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과산화수소와 혼합해 강렬한 화학 무기를 발사하는 폭탄 먼지벌레입니다. 노래기의 화학 성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냄새만 난다고 적이 물러나진 않겠죠. 노래기에게도 위험한 무기가 있으니 바로 청산가리의 핵심 성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시아나수소입니다. 다양한 노래기는 시아나수소를 생성하는 샘이 있고 이로 인해 특유의 냄새를 갖기도 합니다. 특히 강력한 노래기를 찾아본다면 딱 봐도 이건 만지면 안 될 것 같다 느껴지는 위협색을 갖는 쇼킹 핑크 드래곤 노래기가 있습니다. 다량의 시아나수소를 만드는 종으로 2008년 신종생물 10대 목록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매력적이고 흥미로우며 존재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노래기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진행되고 있으며 종에 따라 분비하는 특유의 화학 분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알칼로이드 물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10% 미만으로 밝혀져 있어 계속해서 화학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콜로보그나스 노래기의 방어 분비물 조사에서 흥미로운 물질이 최근 발견됩니다. 노래기액에서는 새로운 고도산화 테르페노이드 알칼로이드가 발견되었는데, 이스크노사이빈 A라는 3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화학 분자, 그리고 그 키톤 형태의 유사 분자와 함께 이스크노사이빈 B와 C도 분리됩니다. 이들 모두는 뷰조나민이라는 노래기의 방어 화학 물질의 유사 구조에 해당하는데, 주된 효과 중 하나로 노래개를 잡아먹는 적인 개미의 방향 감각을 교란시켜 군중 제어를 걸 수 있습니다. 신경 수용체 기준 이스크노사이빈들을 평가한 결과 이스크노사이빈 A는 시그마2에 비해 시그마1 수용체에 100배 선택적으로 강력한 친화력을 보여 신경 기능에 크게 작용합니다. 가장 최근에 또 다른 발견으로 개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노래기에 다른 화학 분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그마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식은 인간의 뇌 수용체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안드로그나투스라는 진해인지 노래기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생물에게서 확인됩니다.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처음 봤을 때 이야기이며, 분류상 절지동물문 다지류 아문의 백악강에 해당해 노래기입니다. 백악은 몸통 한마디에 다리 한 쌍을 갖는 진해와 달리 2쌍의 다리를 가져 배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모든 노래기는 백악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도 취급되는 거대 노래기 역시 동일한 분류를 가지며, 앞서 봤던 붉은 머리 왕진해는 같은 문과 아문에 속하지만 순각강으로 분류됩니다.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화학 물질을 방어 화학샘에서 분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2개의 특별한 분자가 발견됩니다. 발견된 노래기 종의 이름을 따 안드로그나타놀과 안드로그나틴 물질들이라 불리며, 개미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강력한 이 화합물은 통증 완화와 관련된 인간의 뇌 수용체와도 상호작용합니다. 노래기 알칼로이드가 시그마1이라는 단일 신경 수용체와 강력하고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선행 연구로부터 수용체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은데, 시그마1 수용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며 기능을 조절해 세포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과 관련이 있고, 칼슘 이온 신호를 조절해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합니다. 이온 채널을 제어해 흥분성 독성을 줄이는 데 작용하거나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시그마1 수용체의 조절 역할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에 유용할 수 있어 진해와 노래기에 독특한 독이 뇌질환 치료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해독은 신경독으로 이온 채널에 주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볼 때 무협지 속 독진해의 사용은 독과 약 2가지 측면 모두에서 가능성이 있고 한약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진해독은 펩타이드 독이기 때문에 열 처리로 분해되어 기대만큼의 기능을 하진 못하겠습니다. 반면 노래기독은 알칼로이드로 열 처리로도 제거되지 않으며 특정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까지 밝혀져 앞으로 우울증이나 뇌질환, 신경질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